안녕하세요. 상품경연구소의 제이지입니다. 오늘은 내 제품 직접 수입하기, 즉 배대지 수수료 10% 아끼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아직도 수입할 때 배대지 이용하고 계십니까? 물론 초기에는 배대지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대지 비용이 보통 5%, 심지어는 10%까지도 올라갑니다. 이게 반복되면 제품 원가가 올라가고 마진이 줄어드는 원인이 됩니다. 직접 수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포워더와 관세사와 계약하면 대부분의 절차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린 수량이 적은데요. 포워더랑 어떻게 계약하죠? 어차피 맡길 거면 통으로 대행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런 고민들 당연합니다. 하지만 직접 수입은 의외로 간단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부도 되고 실력도 늘고 마진도 올라갑니다. 단 한 가지, 품질에 대한 신뢰가 없는 공장이라면 반드시 현지 출장 또는 검수 대행이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라면 바로 실행해 보세요. 발주부터 입고까지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 수입의 첫걸음은 발주, 즉 생산 요청서입니다. 발주는 말로만 해선 절대 안 됩니다. 이메일이나 위챗 등의 문서화 가능한 채널로 남기셔야 합니다. 내용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정보들이 있죠. 제품명, 사진, 코드명, 수량 등등. 이게 꼼꼼해야 나중에 제품이 다르게 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인보이스 등 서류 작업의 증빙 자료가 됩니다. 자, 발주서를 보냈으면 이제 프로포마 인보이스, 견적 송장이 공장으로부터 옵니다. 여기에는 제품 정보, 수량, 단가, 총 금액 등이 나와요. 이걸 기반으로 보증금을 송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견적서가 내가 보낸 발주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은행에도 이 견적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니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보증금 비율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보증금 30%, 잔금 70%로 보통 계약합니다. 수입을 할 때 어떤 루트로 거래하느냐에 따라 송금 방식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에서 거래할 경우 플랫폼 자체에서 결제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알리페이, 에스크로 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고 요즘은 지불 수단도 다양해졌습니다. 알리바바에서 지원하는 결제 방식은 총 5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애플페이, 카카오페이, 구글페이,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인 TT, 즉 전신송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방식이든 거래 상대방과 협의 후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TT는 직접 계좌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계좌 이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소량 거래 등으로 신뢰가 조금 쌓인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거래처에서 은행 정보 등을 받으신 후 은행 온라인 사이트 통해서 송금, 서류 제출 등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의할 점은 온라인 송금을 하시려면 외화 거래 가능한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계좌 개설 시에 주거래은행과 외화 거래 여부를 반드시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환율 우대 조건도 함께 협의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 기준으로 달러 거래 시 기준 환율보다 1.5원만 더 주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부대 환율은 협상 가능하니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자 환율인데 지금 기준 환율과 외화 송금 시 환율이 14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은행과 잘 협의하면 1.5원만 더 주고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작은 차이가 누적되면 생각보다 큰 비용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생산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첫 거래 시 무조건 현장 확인입니다. 직접 공장으로 출장 가는 방법이 있고 믿을 수 있는 품질 확인 대행사 통해 품질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도 수량은 반드시 소량으로 테스트 성격으로 발주하세요. 제품 품질이 확인되면 그때 대량 발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이제 shipping 리스트가 거래처로부터 도착합니다. 이 안에는 박스 수량, 총 CBM, 총 중량 등 물류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우리 포워더에게 넘기면 배편을 수배해 줍니다. 그리고 CBM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화물의 부피를 표현하는 단위이며 운임을 책정하는 단위로 사용됩니다. 생산이 끝나면 커머셜 인보이스, 즉 상업 송장과 패킹 리스트가 도착합니다. 여기에는 제품명, 수량, 단가, 총액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 커머셜 인보이스를 바탕으로 잔금을 송금합니다. 이때도 기존 문서 간 차이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커머셜 인보이스와 같이 나온 패킹 리스트입니다. 포워더에게 전달하시면 이 패킹 리스트를 통해서 화물 보험 가입과 더불어 통관 준비를 진행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적 단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문서가 바로 BL, Bill of Lading, 즉 선화증권입니다. 쉽게 말해 이 화물의 주인이 누구냐를 증명하는 여권 같은 문서입니다. 포워더와 관세사가 이 절차를 진행하며 모든 금액이 정산된 이후 드래프트 BL에서 최종 BL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크게 없고요. 그냥 서류상 이상이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화물이 인천항이나 부산항에 도착하면 통관을 진행합니다. 이때 중요한 문서가 바로 CO, 즉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거래처에 CO 발행을 요청하신 뒤 이메일 등으로 받으셔서 관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FTA가 체결된 중국의 경우 음식 종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이 관세율 제로입니다. 여기서 잠깐 HS 코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품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앞 6자리는 국제 공통, 뒷 4자리는 국가별 세부 코드로 총 10자리로 구성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수출입 상품 분류 코드입니다.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서 찾아보시거나 헷갈리거나 모르시면 수입 전에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자, 요약하자면 일단 내가 할 일은 발주, 송금, 서류 확인, 일정 관리 등이 있고 공장에서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생산과 각종 서류 발급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사가 포워더가 할 일은 선적, 보험, 통관, BL 발급 등등 수출입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서로 역할만 명확히 하고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누구나 직접 수입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순서와 문서 정리입니다. 꼭 실무에 적용하셔서 원가 줄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